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도 그날의 일이 꿈만 같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83세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2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4시경에 혼자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발견한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29살이고 작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목공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손재주가 뛰어나셔서 동네에서는 유명하셨죠. 작은 장난감부터 가구까지 뭐든지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는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 목공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나무 깎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대패질하는 소리.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자장가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 주마.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 주셨죠. 그런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건 2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시고 저를 모르시는 날이 들어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누구 집이지? 나는 집에 가야 해.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할아버지가 저를 모르신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혼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24시간 곁에 있어드릴 수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집을 나가서 길을 잃는 일이 반복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고민 끝에 집 근처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요양원에 모시는 날 할아버지의 짐을 챙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목공 도구들, 어머니 사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려드린 그림들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매일 뵈러 올게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단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마. 중요한 일이야. 그때는 치매로 인한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요양원 생활에 생각보다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지내시고 간병사 분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하셨죠. 특히 할아버지의 손재주를 알게 된 후로는 간단한 목공 작업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주 3회 정도 면회를 갔어요.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는 날도 있고 모르시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항상 평온하셨죠. 알아보시는 날에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준아, 내가 5살 때 할아버지한테 나무로 자동차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네, 기억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밤새워서 만들어줬는데
넌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런 날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저와의 추억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르시는 날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실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간병사 이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요즘 밤마다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서랍이나 옷장을 뒤지시고 어디 뒀지 하시면서요. 뭘 찾으시는 건지 아세요? 글쎄요. 여쭤봐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 증상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가끔 환자분들이 예전에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을 찾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날 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뭘 찾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구나. 할아버지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숨겨뒀는데 기억이 안 나는구나. 집에 있을 텐데. 무슨 물건인데요? 그게 너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꼭 전해줘야 할 것들이 있어. 그때도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예전에 숨겨둔 용돈이나 제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선물 정도겠거니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행동에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가 창문 밖을 자주 내다보신다는 거였어요. 간병사분들 말씀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뭘 보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집이 보이네 하고 대답하셨는데 사실 요양원에서는 우리 집이 보이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거였어요. 새벽 2-3시경에 일어나셔서 짐을 정리하시거나 옷을 갈아입으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마치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평소보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순간들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은 헷갈려 하시면서도 가끔 정말 선명하게 과거 일들을 기억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저와 관련된 추억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기억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자랑했던 거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어. 이런 순간들이 생길 때마다 할아버지는 꼭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너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렇게 평온한 듯 보이던 날들이 지나갔어요.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시고 계셨죠. 그런데 3일 전이었어요. 새벽 6시경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 죄송한데 할아버님이 안 계세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던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에 확인해 보니 침대가 비어 있고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4시경에 혼자 나가시는 모습이 찍혔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내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서 CCTV 영상을 보니 할아버지가 새벽 4시에 정문을 통해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상한 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헤맨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목적지가 정해진 것처럼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할아버님이 가방을 들고 나가셨네요. 네, 평소에 쓰시던 작은 가방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찰과 함께 동네 곳곳을 뒤졌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공원, 예전에 운영하시던 목공소 자리, 친구분들 집,
심지어 부모님 묘지까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니며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혹시나 해서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요. 그리고 무릎 위에는 아까 보았던 그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셨거나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실까 봐 정말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다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정신이 완전히 맑으신 것 같았거든요. 치매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맑은 눈빛이었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마. 지금은 배고프구나.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마치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할아버지 같았어요. 급히 요양원과 경찰에 연락해서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알렸어요.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요양원 원장님도 직접 전화해서 할아버지의 안전을 확인하셨어요. 내일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밤은 집에서 자겠어. 할아버지는 완강하게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셨어요.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하룻밤만. 내일 다시 가겠다. 할아버지가 민준이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저녁을 드신 후 할아버지는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마치 오랜만에 온 손님처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할아버지 방이었지? 네, 맞아요. 민준이 방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제 방을 보시며 할아버지는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지하실로 내려가셨어요. 할아버지, 지하실에 뭐하러 가세요? 할아버지 목공 도구들이 아직 있나 보러. 지하실에는 할아버지의 목공 도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 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도구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며 추억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이 대패로 민준이 장난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줬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목마 아직도 제 방에 있어요. 정말? 아직도 간직하고 있구나. 저는 할아버지를 거실로 모시고 와서 함께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저를 빤히 보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아주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기 전에 꼭 찾아야 해.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방 옆 거실에서 잤는데 새벽 2시쯤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고 계셨어요. 손전등까지 켜시고요. 평소 치매 증상이 있으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목적의식이 뚜렷하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아, 민준아. 깨웠구나. 할아버지가 예전에 아주 중요한 걸 여기 숨겨뒀는데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뭔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야 해.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무슨 물건인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준아, 이건 너와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이야. 그 말에 더 궁금해졌지만 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하게 혼자 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할아버지는 집 곳곳을 뒤지셨어요. 지하실, 창고, 심지어 마당의 화단까지. 마치 보물찾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뭘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니 이건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세요. 믿을게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단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저를 거실로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 전쟁을 겪었단다. 그때 할아버지는 목공소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했어. 다른 일이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었어. 북한군과 중국군의 동향을 파악해서 국군에 알려주는 거였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받은 것들이 있어. 중요한 서류들과 일부는 아직도 기밀사항일 수 있는 것들이야.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시 북한군 내부의 기밀 지도와 암호문, 그리고 우리나라에 잠입한 간첩들의 명단이야. 간첩 명단이요? 그래. 그중 일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할아버지는 그걸 안전한 곳에 숨겨뒀는데 치매가 오면서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중요한 비밀을 70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다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할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서류들을 찾는 사람들이었지.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찾고 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마 전부터 요양원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어. 할아버지를 지켜보는 것 같았지. 그래서 급히 나온 거야.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민준아, 너도 위험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서류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밤마다 뭔가를 찾으시던 것, 갑자기 탈출하신 것,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집을 뒤지시는 것까지.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민준아, 그들이 온 것 같다. 빨리 서류를 찾아야 해.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싸 쥐시며 애써 기억을 되살리려 하셨어요. 분명히 집 안 어딘가에. 아, 민준아, 할아버지 목공 도구함을 가져와라. 급히 지하실로 내려가서 할아버지의 낡은 목공 도구함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도구함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맞다, 여기에. 할아버지는 도구함의 바닥을 만지시더니 숨겨진 비밀칸을 열어 보이셨어요. 그 안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다. 찾았다. 하지만 봉투를 여는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봉투를 여시는 순간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봉투 안에는 예상했던 기밀 서류가 아니라 제 부모님의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보이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요? 간첩이나 기밀 서류 같은 건 없어. 할아버지가 너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치매가 와서 기억을 잃을까 봐 두려웠거든. 할아버지는 편지 하나를 꺼내서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맡긴 편지야. 너에게 줄 편지지.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24살이구나. 아빠는 곧 엄마와 함께 멀리 떠나게 될 것 같아. 사고를 당할 거라는 예감이 든단다. 민준아, 아빠가 너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너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할아버지의 친손자도 아니고 사실 너는 아빠가 20살 때 만난 첫사랑의 아이야. 그녀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너를 키우겠다고 결심했지. 엄마도 모든 걸 알고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줬어. 하지만 할아버지만은 끝까지 내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 그래서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지. 언젠가 아빠가 없어지더라도 너를 친손자처럼 사랑해달라고.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 너를 친손자보다 더 사랑하셨지. 민준아, 할아버지의 사랑은 진짜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처음엔 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할아버지.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은 진짜라는 걸. 너는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야. 할아버지는 또 다른 편지를 꺼내셨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쓴 거야.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뒀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보물 같았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마도 하늘이 내린 벌일 거야. 내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엔 마음을 닫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너는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손자야.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란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밤마다 찾던 건 바로 이 편지들이었어. 기억을 잃기 전에 너에게 전하고 싶었거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때 할아버지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건 내 친어머니가 남긴 거야. 그 봉투 안에는 여린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기에게 엄마는 너를 낳자마자 떠나야 해.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하지만 너만큼은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정말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 할아버지도 처음엔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 너를 사랑하게 되실 거야. 민준아,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건 많지만 이제 줄 수 있는 건 이 편지와 사랑뿐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절대 그걸 잊지 마.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와 함께 작은 목걸이도 하나 들어 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친어머니가 너를 위해 준비한 유일한 선물이야.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 저는 그 목걸이를 보면서 또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제게는 기억도 없는 어머니지만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두꺼운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가 너를 키우면서 찍은 모든 사진들이야. 앨범을 펼쳐보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 사진마다 할아버지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첫 걸음마 마이너스 할아버지 품으로 걸어왔다. 감동. 민준이 첫 할아버지 부르기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마이너스 우리 손자가 제일 잘생겼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정말 친손자보다 더 애정을 갖고 저를 키워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깨달았지.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친손자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들렸던 소리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요양원 직원분들과 경찰관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요양원 원장님과 간병사 이모님 그리고 경찰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할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꼭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어. 요양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님 갑자기 나가시면 위험해요.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눈빛으로 신호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요양원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민준아, 이제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진짜 우리 손자라는 걸 너도 알게 됐으니까. 요양원으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를 배웅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무슨 소리야. 너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할아버지 손자로 살아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지.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자야.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들과 사진들을 다시 꺼내어 봤어요. 친어머니의 편지, 아버지의 편지, 할아버지의 편지. 모든 게 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탈출하신 이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정리했어요. 친어머니의 목걸이는 제 목에 걸었고 편지들은 소중히 보관했어요. 다음 연회 때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계셨는데 저를 보시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민준이 왔구나.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며칠 전에 집에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집에? 언제? 할아버지는 정말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간병사 이모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님이 집에 다녀오신 후로 많이 평온해지셨어요. 밤에 뭔가 찾으시는 일도 없어지고 잠도 잘 주무세요. 아, 할아버지는 정말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셨지만 저를 볼 때만큼은 항상 환하게 웃으셨어요. 마치 진짜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걸 전해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잘 받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할아버지께 더 자주 찾아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목공 작업도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목공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까? 비록 치매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셨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목공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할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혈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에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왜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니? 왜요? 너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알아보셨어요. 임종 전날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가 되어줘서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도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자로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너도 가족을 갖게 되면 피보다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렴.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건 재산도 물건도 아니었어요. 바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죠.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라고, 사랑이라고. 할아버지가 직접 보여주셨어요. 요양원에서 탈출한 할아버지의 진짜 이유는 간첩이나 기밀 서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손자에 대한 진짜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지금도 가끔 할아버지 목공 도구함을 열어보곤 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보물이요. 할아버지 목공소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작은 카페가 들어섰어요.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죠. 그리고 혼자 중얼거려요.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연인도 생겼어요. 그녀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정말 멋진 할아버지시네요. 그런 분이 계셔서 당신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늦기 전에 꼭 전해보세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말일수록 가장 전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이었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